안녕하세요. 에듀윌 소방영어 이솔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그리고 소방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방영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요, 가장 최근에 봤던 소방영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커리큘럼과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영어란 어떤 것인가 궁금한 친구들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난이도 어떻습니까? 제가 풀만할까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난이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수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능보다는 훨씬 쉬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직렬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또 경찰직렬, 이 타직렬의 공무원들의 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소방이 가장 그래도 지금은 쉬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난이도는 그러면 독해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고1,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다뤘던 부분은 독해. 독해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 유형과 길이가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상당히 다릅니다. 자, 문법이 조금 더 범위가 살짝 더 넓어요. 어휘는 우리가 배우는 그 기본적인 고등 수준의 어휘 플러스 소방영어에 잘 나오는 소방에 관련된 어휘를 외우시면 되고요. 생활영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자, 특채 같은 경우는 소방에 관련된 상황들이 생활영어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상황, 긴급 구조하는 상황, 전화해서 신고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생활영어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별로 쇼핑하는 상황, 인사를 나누는 상황, 길을 찾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화가 이렇게 나오면서 A가 뭐라고 말했을 때 B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생활영어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공채나 특채냐에 따라서 문항수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전체 합쳐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문항. 그럼 이거 몇 분 만에 풀까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5과목을 100분 만에 푸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한 과목당 몇 분? 20분이 주어지는 건데 이 시험 시간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나는 5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15분을 영어에 더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방 영어를 푸실 때는 보통은 한 30분 정도를 많이 잡아요. 자, 원래 각각 20분 정도를 할애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30분을 내가 영어에다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조금 빨리 풀어요. 5분, 10분 정도 만에. 그리고 거기서 남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영어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법, 어휘,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아요. 길이가 짧습니다, 일단. 그래서 독해 지문보다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더 쉬고 여기다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라면 여기 10문제는 10분 만에 푸는 것이 아니라 5, 6분 정도 만에 풀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 다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공채와 특채가 명백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공채는 독해가 반절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문법 어휘 생활영어에서 반절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채는 생활영어가 원래 50% 이상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시험들을 보니까 특채에서도 독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시험은요. 독해가 조금 더 중시됐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 시험이 공개가 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8년도 후반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의 특징이 뭐냐? 옛날에는 공채 같은 경우는 이 소방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소방에 관련된 어휘, 소방에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해서 나오는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채와 특채의 어느 정도의 선이 살짝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소방에 관련된 어휘 그리고 지문들 특징적으로 잘 봐주셔야 하고요. 공특채 둘 다요. 그리고 특채도 생활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신문항을 뭐 한 30분 정도 만에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몇 점 맞아야 합격을 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영어가 어려웠냐 쉬웠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과목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점 정도? 그 정도 받은 학생들 그리고 7, 80점 정도 요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또 합격 점수가 조금 더 높거든요. 조금 더 많이 맞았는데 뭐 90점 이렇게 맞았는데도 떨어졌던 학생도 있어요. 다른 과목을 잘 못 봐서.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제가 최하 점수로 합격한 친구는 45점 받고도 합격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그리고 과목을 얼마나 다른 과목 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우리는 7, 80점을 목표로 잡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합격 점수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어려웠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봐서 이제 어느 지역을 쓸 건지 그것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비 기간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많으시죠. 내가 한 뭐 1년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까? 본인 하기 나름이겠지만 빨리 합격하는 친구들은 한 6개월 안에도 나갑니다.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요. 2년 정도 돼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하나의 커리큘럼을 타는 데는 보통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면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점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40점 이하. 그러면 꽈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만약에 영어 40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을지 궁금하죠? 자, 먼저 문항수하고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최근에 출제됐던 2020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공채와 특채 모두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는 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항수는 공채 같은 경우는 어휘가 4문항, 문법 2문항, 생활영어 1문항, 독해 12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해가 거의 50%,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 문법, 생활영어에서 반절 정도, 독해에서 반절 정도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최근에 독해가 좀 강화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2문항.
많이 나왔을 때는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13, 14, 15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특채 같은 경우는 어휘 3문항, 문법 2문항, 생활영어 6문항, 독해 9문항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자,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자, 이게 생활영어가 원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6문항, 독해가 더 많이 나왔죠. 독해가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채 준비하는 친구들 생활영어 이름은 생활영어로 달고 나와요. 근데 생활영어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만 중점을 요 2군데로 쏟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생활영어랑 독해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채는 독해를 가장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뭐 독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독해부터 공부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독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자, 애기가 그냥 딱 바로 되게 어려운 서적, 전문 서적을 바로 읽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단어를 잘 몰라서. 그리고 또 문장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단어와 문장 구조를 좀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서 똑같이 나온 것도 상당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느꼈던 것이 기본기에 충실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문제만 엄청 많이 풀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요. 소방영어는 기본기에 충실하면 충분히 평균 합격 점수 이상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AB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 봐서 이제 생활영어 문제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서 나왔습니다.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예전에 출제됐던 표현이에요. Stay on the line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화상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끊지 말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는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이 표현을 몰랐으면 근데 못 쓰겠죠. 자, 이거 우리 생활영어 교재 안에서 Don't hang up please에 대한 동의 표현으로 Stay on the line 배웠고요. 별표까지 쳤던 표현입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서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번엔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가 imprecis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im에서 끊어보시면 precise는 원래 정확한이란 뜻이에요. 미리 딱 맞게 잘라놨다라는 거거든요. pre가 미리, 이 size가 cut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미리 잘라놔서 정확해요. 근데 앞에 im이 붙잖아요. 그럼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 부정확한이 되는 겁니다. 부정확한. 자, 얘 동의어 찾으래요. 그래서 2번에 inexact가 정답이었는데 이것도 exact가 정확한, in이 붙으면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란 단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어휘교재 안에서 중요라고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단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을 강조했던 단어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반이어, 이 precise의 반이어 보세요. imprecise 들어가 있죠? 걔 동의어로 inexact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외워봐요. 외웠으면 이거 그대로 그냥 빨리 1초짜리 문제요. 바로 딱딱 찍을 수 있는 거. 알겠죠? 기본기의 중요함. 자, 또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또 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devastate. 이게 황폐화시키고 파괴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 동의어 찾으세요. 바로 여기 destroy 이게 정답. 자, 얘도 어휘 우리 교재 안에서 중요 어휘로 표시가 땅 되어 있어요. destroy.
동의어 여기 devastate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기본기의 중요함 계속 볼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갑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였어요. 자, 문법 문제 이렇게 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아의 밑줄.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였냐면 여기 보세요. One of the main reasons.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주어거든요. one이 주어요. 그래서 뒤에는 다 꾸미는 말. We don't want to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 여기까지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는 사실은 why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중에서 하나는 어찌됐건 뒤에는 다 부연 설명하고 하나가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로 씁니다. is로 바꿔주는 거.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 문법 교재 안에서 제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던 그 문제와 비슷한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이 문장 보세요. One of the common mistakes라고 나왔죠. 흔한 실수들 중에서 하나가 주어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that부터 make까지 묶어요. 그럼 이거 선생님들이 만드는 흔한 실수들 중에서 하나는 다 꾸미는 말. 그 다음에 동사 뭐 와야 돼요? one이 주어니까 i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시 없이 끝까지 보면 이런 해석인데, 자, 동사 단수 취급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유형이 단어만 바꾸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전부 출제됐어요. 이보다 더 많은데 제가 예시를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영어는 기초, 기본, 심화, 문풀, 동형, 파이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잘 따라왔을 경우에요. 자, 기초 같은 경우는 이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저 영어 하나도 몰라요. 저 수업 시간에 공부 어렸을 때 하나도 안 했어요. 학원도 안 다녀봤고 그래서 막막합니다. 다른 과목은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겠지만 영어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말로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기초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초반에서는 뭘 하냐면요. 기초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문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다, 동사가 뭐다, 비동사는 왜 am, are, is로 변화하는가, 일반 동사는 어떨 때 s를 붙이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초 어휘를 함께 암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본반으로 넘어갑니다. 기초가 한번 다져지면. 자, 기본반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냐면 또 문법을 배워. 왜 이렇게 문법 많이 배우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문장 구조를 해석하려면 문법이 되어 있어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 구조 파악을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기본반에서 배우는 문법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영어 시험은 그만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냥 공무원 직렬만 생각을 해도 소방 직렬, 경찰 직렬, 행정직 다 다릅니다. 나오는 게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좋아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나오는 게. 그런 거를 이 기본반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반 안에서는 소방 기출에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예요. 몇 년도에 이거 나왔어요. 이런 거를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거 잘 받아 적고 암기하시고 하면 문법은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문법은 혼자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문법은 뭐 나오는지 제가 이미 제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놔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것만 제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그럼 기본반에서는 이런 핵심 문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시험에 뭐 나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단원에 맞춰서 예를 들어 동사 배웠다 동사 문제 풀고 가정법 배웠다 가정법 문제 풀고 이 단원에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응용력을 조금 키워야겠죠.
자, 플러스 이제 독해는 언제 해요? 독해를 여기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독해가 순서가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처음에 막 욕심을 내가지고 문제집을 사요. 긴 지문의 문제집을 산단 말이죠. 그거 막 풀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 문장 구조 모르는 게 수두룩.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냥 대충 의미를 맞춰서 풀고 있어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구문 독해를 먼저 갑니다. 구문 독해라는 건 내가 배웠던 문법에 맞춰서 그 문법을 독해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문법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 딸랑 두세 네 문제 맞추자고? 아니에요.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독해 10문제 넘는 거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먼저 가는 겁니다. 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어휘 외워야죠. 여러분들이 어휘를 외워야 하는 분량은 대략 몇 개일까요? 2,500개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동의어, 반의어 포함, 그 다음에 기초어휘 포함, 나중에 소방어휘랑 수거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10,000개.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외웁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대략 10,000개만 외웁시다 우리.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심화반으로 넘어갑니다. 심화반에서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유형별 문제풀이라는 거, 이 문법은 유형이 빈칸, 선택, 밑줄, 그리고 문장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요 유형 안에서는 위에 나왔던 단원이 전부 이제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 여기서 하는 거고요. 자, 독해도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봐야죠. 이제 지문 독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문 독해라는 건 주제 찾기 유형, 뭐 빈칸 유형, 순서 이런 거에 맞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푸는 것은 아니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빈 유형을 찾는 거예요. 나는 맨날 빈칸을 틀려. 나는 맨날 순서를 틀려.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구멍을 이제 메꿔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가 또 소방에 관련된 어휘가 있어요. 그거 우리 소방직렬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하고요. 플러스 수거는 한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많지 않죠?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방에 관련된 생활영어가 있고 상황별 생활영어가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는 표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나온다, 이거 잘 나온다. 그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심화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갑니다. 제 기출문제집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소방 기출 플러스 타직렬까지 기출문제를 대략 한 8,9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대략 한 10개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푸는 거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나온 거 또 나오겠어? 네, 나옵니다. 네, 타직렬에서 나온 거 설마 소방에서 내겠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거나 우리 소방직렬에 안 맞는 건 빼고요. 우리한테 맞는 걸로 집어넣어서 문제집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이 풀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응용력 다지고 동형 모의고사로 가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처럼 20문제 딱 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 바로 시즌 전에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최신 경향에 맞춰서 제가 만듭니다. 옛날에 막 봤던 거 또 보고 이게 아니라 유형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 문법은 문장으로 다 바뀌었어. 뭐 아니면 요약문이 요즘에 나와. 이런 트렌드를 보고서 제가 문제를 다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신 트렌드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 가지고 여기서 실전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몇 점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지 보는 거죠. 나는 맨날 문법에서 나가네. 나는 독해에서 나가네. 독해 파트에서도 순서를 계속 틀리네.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이건 정말 중요한 강의거든요. 제가 파이널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특수 프린트를 드려요. 이거는 최근에 기출됐던 그 문법 포인트들, 뭐 어휘도 그리고 생활영어도 나왔던 것을 드립니다. 그것만 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 했던 거에서 문법은 그냥 100%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하나의 커리큘럼. 보통 이 하나의 커리큘럼을 타는데 6개월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누구는 이 한 번의 커리큘럼을 타고 바로 합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이 커리큘럼을 3번, 4번 타죠. 이유가 뭘까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스스로 혼자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겠다. 인터넷 강의 보죠. 인터넷 강의 보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보고 나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걸 몇 번 봐야 되지? 막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커리큘럼 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는 바로 기본 문법이에요. 얘는 반드시 3번 이상을 들어주셔야 돼요. 합격한 친구들은 빠르게 돌려서 듣는 친구 3번 듣고 정말 이거를 여러 번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10번 이상도 듣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많이 듣냐면 예를 들어줘야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이제 좀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반이라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결과 문제만 많이 풀었던 학생, 내가 기본 실력이 안 다져진 상태에서 문제만 막 푸는 학생들은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문제집은 전체 그림을 보고 모든 문제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뭐 문법 같은 경우, 어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집을 풀었을 때는 전체 큰 그림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가 잘 안 나와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을 공부했을 때, 기본적 이론을 공부했을 때는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 전체 그림 중에서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 그 부분들만 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전부터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만 많이 푼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기가 확실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복습 노트를 항상 제가 만들으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혹은 여기 와서 현강을 듣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죠. 그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해요. 제가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본대요. 자, 그거는 절대적으로 복습이 아니에요.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복습이냐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여기 별표 치세요. 이거 기출됐어요. 이런 주요 부분을 빼서 나만의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 안에서 생각 없이 쓰는 것은 아니고 내가 외우면서 쓰셔야 돼요. 얘를 가리고 잠깐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쭉쭉쭉 암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 노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나 시험 보러 가요.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했어. 그럼 그거 외워야죠. 걔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한 장 들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보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자기의 시험 자기의 주요 노트,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들만 쫙 정리를 해놓은 그 과목마다의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합격생이 돼야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시려면 적어도 최소 50개에서 되는 만큼 나 100개까지 가능해. 그럼 100개 당연히 더 좋고요. 많이 외우면. 근데 50개 이하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50개 이하로 공부를 하면 힘들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 현강에서 실강을 할 때 주어지는 단어가 제가 외워오라고 주는 단어가 200에서 400개 정도 사이예요. 한 주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하루에 50개 이상 혹은 뭐 80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10개 외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내가 한 주 만에 외우는 분량 자체가 엄청나게 이미 차이가 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최소 50개 이상은 암기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계획표를 짤 때 만약에 내가 하루에 50개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짜세요. 월, 화, 수, 목에 각각 50개를 외웁니다. 아, 200개 외웠다 끝. 이게 아니라 금, 토에 놀지 마시고 여기서 외웠던 월화의 100개를 다시 시험 봅니다. 20개 외웠던 100개를 토요일날 다시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돌아가죠. 자, 일요일날 놀지 마시고 일요일날 다시 요 200개를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200개의 단어가 몇 번 돌아가요? 한 주 만에 3번이 돌아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3번. 자,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고 하는데 왜 안 외워질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혹은 뭐 엄마가 집에서 똑같은 말을 하루에 1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외워져요? 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반복이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노력을 더 하시면 돼요. 노력을 더 하시고 말로도 해보고 손으로도 써보고 예문도 보고 이게 전부 함께 가야 더 빨리 외워져요. 눈으로만 보는 암기는 암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단어는 그냥 술술 이렇게 보는 것이 암기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노트를 한쪽을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그 반을 한 번 더 접어요. 그럼 4조각이 나오죠. 거기다가 쭉 영어를 적어요. 외우고 나서. 그리고 한국말로 적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적는 시험을 보냐면 우리는 뜻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고 자, 틀렸잖아요. 틀린 거 뺍니다. 거기서 빼서 2차 시험. 나 또 틀렸죠? 빼서 3차 시험. 다 맞을 때까지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 오늘 하루 끝. 단어 암기를 할 때. 알겠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 암기 해주시고 4번째. 공부 계획을 짤 때 여러분들한테 계획표 짜오세요 하면은 제가 계획표를 한 번씩 봐요. 어떻게 짰나 보면 이제 뭐 6시부터 7시까지 단어 암기, 7시부터 8시까지 인강 복습, 뭐 8시부터 9시까지 독해 5개, 지문 풀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의 단위로 짜는 것도 물론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 단어, 복습 이런 뭉뚱그린 거 말고 정확한 범위를 계획표 안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계획표를. 단어를 1시간 이게 아니라 단어 50개. 그 다음 인강 복습 이게 아니라 가정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우고 노트 정리. 그리고 독해 지문 뭐 5개라고 정해놨으면 그 5개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획표 안에. 알겠죠? 그래서 시간 단위가 아니라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시간 단위가 아닌 범위 단위를 같이 들어가게 계획표를 꼭 짜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짤 때 오늘의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주 동안 나는 뭘 끝낼 것인가?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뭘 끝낼 것인가?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할 것인가? 라는 장기적 계획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단거리 질주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6개월 정도를 텀으로 잡는다면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6개월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계획표 짜실 때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짜시면 돼요. 그 부분에 맞춰서 뭐 기본반에서 내가 문법이 부족하다. 문법 복습 위주로 이런 식으로. 문풀반에서 문제 푸는 거 부족하다. 문제풀이 뭐 문제집을 하나 더 사서 거기에 단원에 맞춰서 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와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지켜봐온 결과 처음에는 5점, 10점 이렇게 받던 학생들이 지금 이미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뿌듯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